반갑습니다.潘경장입니다. 비트코인이 전날 20% 수준으로 올려준 덕에 장에 많은 희망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 나라에서 법정 화폐가 되는 사건이니까 앞으로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도 좋은 순간이 되겠죠. 하지만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을 포함한 앞으로 일주일간은 이렇게 정말 긴장해야 하는 날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떠한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실시간으로 도착한 뉴스들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MB 크립토에서는 비트코인의 숏 물량이 지금 현재 전에 최대치를 찍음으로써 앞으로 2주간은 강세장으로 전환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이제 1월부터 간간히 보이던 조정장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숏 물량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상승장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순간도 비슷한 양상을 띄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과 3월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내려오는 순간부터 이 강세장이 시작되고 1월, 3월 그리고 4월과 5월 이렇게 똑같이 진행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은 시황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아크인베스트의 ETF의 경우에는 어제자로 이 GBTC를 5만 개를 매수했고요. 코인이라고 불리는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전날에 5만 개와 14만 개, 총 19만 개를 구입했습니다. 특히나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이전에 매수 매도를 소수 개수로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다른 포지션을 취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이 아크인베스트는 엘살바도르 직후 그 법정화폐 이슈 직후 지금을 바잉더딥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자 블룸버그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연준은 비트코인 정크 채권을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놀랄만한 뉴스는 아니고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ETF의 경우에는 특정 ETF가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주식을 아주 조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것을 통해 연준이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호재거리는 이뿐만 아니라 윙클보스가 운영하고 있는 제미니 거래소에서는 바네크 ETF 심사를 받고 있는 바네크사가 이 커스티디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본격적인 바네크 ETF 심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공개됨에 따라서 예비 승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건 7일 뒤에 승인 심사가 결정되니까 지금은 너무 설레발치지 마시고요. 일주일 뒤에 대형 호재나 또는 대형 악재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이슈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사에는 승인, 거절, 보류 이렇게 세 가지로 결정이 되고 승인과 거절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비트코인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자는 비트코인과 골드를 비교할 때 골드 ETF가 도입되고 이 가격 상승을 말하면서 비트코인 ETF도 승인이 된다면 장기적인 차트 관점으로는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비슷하게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느리게 반응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보면은 이 금의 경우에는 1980년도에서부터 이렇게 느리게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높은 상품이니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좀 더 다이나믹하게 빠르게 반응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좋은 이야기였고 이후부터는 조심해야 하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되는 CPI 발표 말고도 G7 정상회의를 체크하면서 11일도 조심하라고 말을 했었는데 일정이 조금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으로는 11일뿐만 아니라 11일부터 13일, 13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일요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의 얘기가 안 좋게 나올 수 있으니 이날까지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이 세션 1에서 주제로 세션 1에서는 백신으로 인한 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이 주제이고 그리고 세션 2에서는 열린 사회와 경제 이것이 주제고요.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조금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1세션, 2세션이 아니라
이 세션 3에 나오는 기후변화 환경 이 주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것은 POW 방식의 채굴 코인들에 대한 규제, 이것에 대해 주의를 하시고 이 규제가 어떻게 언급되는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를 주목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약 20일 동안 횡보장이 지루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심해야 할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하나같이 읽어드렸지만 사실상 오늘로부터 일주일 내내 이렇게 조심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CPI 발표가 있어서 내일까지는 흐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 중이며 12일과 13일 그리고 16일과 17일을 정상회의 그리고 FOMC 회의 이후에 있는 연설 그리고 ETF 심사 결과 등으로 체크해 주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보통 악재 전에는 조금씩 흐르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이후 결과에 따라서 장세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으며 굳이 그날이 아니더라도 직전에 대비를 해놓거나 아니면 예상 움직임을 그려 놓아서 대비를 해놓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일과 17일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았으니 참고를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일부 포지션이라도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에 표시된 세로 선들이 이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날에 속하고 일시에 속하고 매수를 가져가는 기간이 이 사이사이에 비집고 들어가는 것보다 전후로 중요한 날 전후로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날짜들이 핵심 이슈인 만큼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악재로 번진다면 패닉셀이 나오는 구간이 있을 테니까 적극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구간이 지나면 장도 회복되면서 제가 조정장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각종 코인들에 대한 호재 소식들도 천천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더리움의 하드포크 소식이나 테스트넷 또 네오 3.0 등 앞으로 이러한 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호재들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포함되는 일주일들을 잘 버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